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왜 여러분이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면적의 콘도 유닛을 사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콘도들의 플로어 플랜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볼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한국 분들 좋아하죠. 여기 프롬퐁역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퐁역 주변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방콕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비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롬퐁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콘도가 어디냐면 마크 콘도입니다. 우리 여기서 마키라고도 부르는데, 마크 스쿰빗 콘도가 가장 유명한 콘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콘도가 거의 8년 정도 돼 가는 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면 전부 다 이미 솔드아웃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플로어 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로어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면적이 큽니다. 여기는 100스퀘어미터 이하가 없습니다. 그럼 13층 봐도 똑같죠. 집이 4개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30층도 똑같죠. 자, 이렇게 전형적인 고급 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빅토리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좀 오래된 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더 메디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에 완성된 콘도니까 거의 20년을 바라보고 가고 있죠. 그 더 메디슨도 보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2베드룸, 3베드룸, 그 다음 펜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유닛이 115스퀘어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에스텔레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더 에스텔레 프롬퐁 있죠. 더 에스텔레 프롬퐁은 룸 타입 보시면 원베드룸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7.5입니다. 자, 원베드룸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도 57.5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55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람 콘도 한번 볼게요. 아까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렇게 크람 콘도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뭐 크게 볼 필요 없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원베드룸은 제일 작은 게 61스퀘어미터죠. 자, 대동소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최근에 완성된 콘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노블 겁니다. 노블 스테이트 39조. 자, 요거는 보면 좀 다르죠. 여러분들 보시면 34가 많고 투베드룸이 58 이렇게밖에 안 되죠. 높이 올라가도 대동소이합니다. 좀 높이 올라가서 36층 넘어가면 이렇게 큰 유닛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동네에서 이런 유닛은 원래 맞지 않는 유닛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도를 사실 때, 제가 노블 콘도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다 완성되고 이런 거 할 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렇게 가격이 낮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이거 굉장히 낮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퍽 사게 되면 여기에서 제일 면적이 작은 투베드룸 유닛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도 저층으로 사게 되죠. 그러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다운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콘도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여기 스코프 랑수안 있죠. 스코프 랑수안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요거는 원베드룸이 84스퀘어미터입니다.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투베드룸이 115스퀘어미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비싼 거 보겠습니다. 이게 98 와이어리스. 자, 와이어리스 로드 있기 때문에 98 와이어리스. 이 콘도 지금 보면 다 팔렸기 때문에 지금 플로어 플랜이 없습니다. 여기든. 지금. 그래서 자, 보시면
98 와이어리스 10층입니다. 그죠? 10층인데 보면 방 크기가 어떻습니까? 제일 작은 게 131.00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면적이 큽니다. 비싼 지역이 될수록 단위 가격이 비싸더라도 면적, 그러니까 필요 면적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요거는 살라댕 원입니다. 살라댕 원. 룸피니 파크 아래쪽에 위치한 콘도입니다. 이것도 몇 년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6층에서 10층까지 보면 대부분 원베드룸밖에 없습니다. 요거 보면 최소 크기가 49점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작은 유닛도 50 스퀘어 미터로 짓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조금 더 가격이 비쌀수록 면적이 더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단위 면적이 가격이 비싼 지역으로 갈수록 필요 면적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싼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강이죠. 짜오프라야 강 넘어가게 되면 요 전철역이 두 개가 만나는 지역이 방화입니다. 이 방화역에서 전철역 BTS하고 MRT가 만나게 되고요. 이쪽 주변으로 해서 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콘도는 자, 여기 보면 리빙 페카스함이라는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24, 28, 32, 38, 45, 55 이게 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하고는 이미 세대수조차도 아예 다르죠. 여러분 보시면 세대수가 아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구성이 아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곽으로 나오면 이렇게 면적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 주변에 여기 페카삼 48역 앞에 있는 더키입니다. 요거는 LH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 팜플렛 보시면 28이 많죠. 지금 보시면 면적이 구성이 앞에 거와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합니다. 투베드로 넓어봐야 50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비슷비슷한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보면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자, 여기가 전철역도 가깝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입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콘도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콘도도 보시게 되면 요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30이죠. 30. 그 다음 투베드룸 56.5. 그 다음 요쪽에 보면 24.5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봤던 콘도들과 대동소이합니다. 내용들이.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역 볼게요. 조금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타이차이라고 돼 있죠. 요 역 주변에도 콘도들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도 하나 보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25.4. 그 다음에 원베드룸이 29.2. 원베드룸 플러스가 33.8. 그리고 투베드룸이 49.8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수쿰비 라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어디냐? 아스파이어 온룻입니다. 자, 온룻 스테이션. 그래서 온룻 역 옆에 만들어지고 있는 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 유닛 플랫 딱 보시면요. 원베드룸 27.0, 원베드룸 플러스가 35, 투베드룸이 53,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이프리지 프라임 온룻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오리진 거죠. 요것도 보시면 딴 거 볼 필요 없죠. 요거 보면 되죠. 22, 26, 31, 54로 돼 있죠. 그렇죠? 자, 조금 더 큰 거 볼까요? 그래서 제가 좀 큰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푼나위티 역 앞에 있는 퀸 수쿰비 101. 요거 딱 보시면 룸타입이 35, 54,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뚫은 거죠. 컴바인이니까 뚫은 겁니다. 그래서 좀 커봐야 35, 54, 7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통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살펴드릴 내용은 어느 거냐? 더 방콕 통로입니다. 더 방콕 통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유명한 콘도죠. 자, 요 콘도 플로어 플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7층에서 21층 사이거든요. 면적이 넓죠. 원베드룸도 50스퀘어미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더 S의 수쿰빗 36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통로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요거 플로어 플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성이면 이 콘도가 마음에 드는데 앞에 구성이면 이 콘도가 조금 형태가 작은 유닛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 그 다음에 더 스트랜드. 원베드룸이 48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더 면적이 커집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통로에서 원베드룸이라고 하면 50스퀘어미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돼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집을 임대 놓으려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실거주 형태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작은 면적 원베드룸이 52.5 이런 거를 사게 되면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문제가 뭐냐, 임대는 잘 나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걸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를 다시 임대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왜? 이 지역에서는 필요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지역에서 이 50이 넘는 원베드룸을 빌리게 되면요, 이 돈을 갖고 다른 지역에 가면 더 큰 면적의 콘도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이 비싼 지역에 가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정말 큰 면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소개를 안 드렸지만 스쿠프 통로 같은 경우는 400스퀘어미터가 넘는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면적의 유닛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지금 보시면 요거 쿤바이유죠. 쿤바이유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요게 지금 쿤바이유죠. 자, 쿤바이유 같은 경우 보시면 요것도 면적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쪽으로 가서 최근에 이쪽에도 콘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요거 헤리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헤리타지 보시면 이것도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자,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로에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콘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통로 하시는 분들, 제가 3억 정도 들고 통로 찾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통로 물어봅니다. 자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3억 이하입니다. 살 수가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살 수 있는 콘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콘도들을 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가격이 싼 지역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싼 지역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걸 끝까지 올라가도 똑같죠? 자, 이거 왜 이렇게 해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런 콘도들이 주로 건설사에서 판매를 안 합니다. 다른 외부 기관에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애초에 그렇게 기획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놔야 단위 면적 가격은 비싸도 전체 금액이 싸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이런 콘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콘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게, 자, 노블폰 콘도입니다. 자, 여기 위치가 경찰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노블폰 콘도는 경찰서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콘도 거의 다 지어갑니다. 이 콘도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요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원래는 이거는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노블이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유일하게 메이저 회사 중에는 다운이 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 번씩 쑥쑥 날릴 때가 있습니다. 가격을 지금은 안 날리고 있지만 또 이게 쑥쑥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지금 면적 구성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날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원베드룸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52.20 이것도 조금 작아요. 아마 얘네들 분명히 이거 뚫어가지고 컴바인 해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싸게 나오면 몰라도 그냥 함부로 막 사면 안 됩니다. 프로모션 가격으로 산다라고 해도 지금 보면 여기 73도 있고 65도 있고 63도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큰 유닛을 사야 이 지역에서는 먹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큰 유닛들을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베드룸 이런 것들은 할인을 한다고 해서 사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요 노블에서 제안받았던 콘도가 아리 거를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 가격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지금 이 한 15만 밭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싼 건데 요 가격에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면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판매를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면적만 괜찮았다라고 했으면 그 한 유닛이라도 받아가지고 제가 판매를 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로에서 콘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원베드룸 같은 거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는데도 정말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제 플로어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 면적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팔랑가옥 역세권 같은 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팔랑가옥 역세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콘도들에 들어가서 플로어 플랜을 딱 열어보고 그 플로어 플랜에서 과연 이 동네에서는 어떤 유닛을 원베드룸을 사야 되는지 투베드룸을 사야 되는지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을 다 사도 되는지 그러면 원베드룸은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사야 되는지 투베드룸은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역 가격을 몰라도 면적만 가지고도 어떤 면적을 사야 되는지 한번 고찰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아저씨였습니다.